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자, 2호를 보내는 마지막 이슈 분석 시간인데요. 첫 번째 이슈는 보이스피싱 사각지대 암호화폐 계좌라는 제목으로 좀 삼아봤습니다. 앞서 저희가 뉴스 시작하기 전에도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그 보이스피싱 그 피해액이 무려 4,440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4,500억, 뭐 5천억 수준에 가까이 가는데, 피해 보신 분만 해도 약 한 49,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뭐 이분들이 49,000명을 360을 나누면 하루에 뭐 130명이 넘게 지금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시고 계시고요. 그 1인당 당하는 금액이 거의 한 930만 원,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원 돈 되는 거기 때문에 서민들한테는 엄청 큰 돈이죠. 뭐 서민들뿐만 아니라 뭐 돈 많으신 분들한테도 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우리 암호화폐 계좌는 그 사각지대에 돼 있다. 따라서 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들이 암호화폐 계좌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그 현재 보도가 나와서 이 같이 연결되는 거라서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점이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를 속여가지고 이제 보통 송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보이라고 그래서 속이는데, 이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이제 계좌를 받아서 암호화폐로 바꿔갖고 이제 그 다른 그 외부에 있는 지갑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은 요즘에 보면 이렇게 암호화폐 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게시판에 많은 사람들한테 뭐 암호화폐를 대신 구매해 주세요라든가 암호화폐 계좌 좀 빌려주세요. 암호화폐 거래를 하게. 난 지금 암호화폐 계좌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이스피싱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랍니다.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법으로 해서 금융기관 뭐 사기에 관한 특별법, 통신사기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뭐 즉시 계좌 정지를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이 공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계좌를 동결된 계좌에서 다시 피해자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근거법이 있는데, 이 암호화폐 계좌들은 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기관이 아니고 거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재 사각지대라는 거죠. 그래서 뭐 빗썸이나 업비트, 코인원 이런 대형 거래소들은 이미 그 담당자들, 이상거래 담당자들이 이미 한 라인을 구축해갖고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피해 계좌가 나타날 것 같으면, 이상한 계좌가 나타날 것 같으면 바로 동결시키고 피해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이제 바로 이제 빨리 출금 정지를 시켜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들은 빨리 출금 정지 시키고 피해자 구제를 해주는데, 이 업비트 이 보도를 보면 업비트 담당자가 그랬다고 그래요.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계속 계좌 정지를 시키고 있는데, 업비트만 해도 무려 17억 6천만 원이 아직 잔액으로 남아있답니다. 정지시킨 계좌에. 그러니까 그 피해 보신 분들이 이제 이쪽 계좌를 잘 모르니까 송금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풀어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저희가 그 이슈 분석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금세탁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가 암호화폐 거래소도 금융회사 정도의 그 기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도 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 구제 조치하는 게, 금감원에 이제 그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금감원에 신고해서 정식으로 공고를 내서 약 2 내지 3개월이면 그 피해자가 다시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재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 당사자들,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들, 상대방 계좌 가진 사람, 송금하신 분이 상대방 계좌 그 주인하고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도로 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대부분 패소를 한답니다. 왜요? 거래소가 그 주체가 아니라 그 계좌 주인이 받은 거기 때문에, 거래소가 그 피해자한테 피해를 드린 게 아니라 그 계좌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지금 빨리 해야지만 우리가 피해자들을 없앨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 이분이 만약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알고서 이걸 해줬다면 이분도 당연히 처벌받으시는 겁니다. 당연히 처벌받으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건 좀 빨리 법적으로 어떤 보완책이 좀 마련돼야지 될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이슈를 삼았는데요. 사실 요즘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외에서 출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금융당국에서도 지금 전 금융기관들한테 지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가 너무 많아서 좀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JPM
코인, 그러니까 JP 모건 코인 향후 일반 소비자도 활용 뭐 이런 내용의 그 보도가 나와서 이슈를 한번 봤는데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이 행사장에서 밝혔답니다. 이 행사는 뭐냐면 우리 JP 모건 이제 올해 사업 그 발표 이런 거 하는 자리인데요. 현재는 내부적으로 쓰이는데 앞으로는 빨리 좀 상업적으로 쓰임새가 넓어질 것이다. 이 표현이 지금 그 번역에서 쓰임새라고 하는데 아무튼 내부 현재 기업이 쓰다가 현재는 이제 멀리 상업적으로 쓰게 될 것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소액 결제는 앞으로 활용하게 될 거다. JP 모건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 있는 CNBC 방송이 이거는 회장의 개인적인 추측이다. 들어가 보면 JP 모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용할 수 없다. 개인은 사용할 수 없다고 웹사이트에 명시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JP 모건도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현재 점점 상업적으로 개인이 널리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추측이라고 하지만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 싸움 치열하다라는 그 제목으로 좀 세 번째 이슈로 좀 넘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를 제가 그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 싸움 치열하다. 두 번째 이슈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JP 모건 그 코인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인데 1대1 코인인데 개인 소비자한테도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 싸움이 이제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JP 모건이 미국에서 제일 큰 투자은행이니까요. 미국, 중국, 일본 등이 막 지금 시장을 선점하려고 난리들이 났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뉴욕주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해줬죠. 허가를 해줘갖고 제미니 달러나 팍소스 스탠다드가 현재 유통 중이에요. 그러니까 뉴욕주에서 정식으로 야 너희들 이거 해도 된다라고 허가를 해준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있습니다.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현금 결제 비중이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현금 결제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독려를 하고 있는데 뭐 그저께 저희가 그 이슈에 말씀드렸지만 미즈은행도 제이코인이라는 걸 발행해서 하겠다고 했고요. 세틀넷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점점 푸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중국도 항저우시에서 투자를 받은 프로젝트가 현재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쇼안 펀드에서 위안화하고 엔화가 연계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거 현재 시범 운용을 하려고 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중단시켜놓은 그 중국조차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모든 게 다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ICO를 해서 해외로 돈이 나갔다 잘못 들어오면 외환관리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제대로 된 투자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는 좀 심각하게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주도권 싸움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슈로 좀 삼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슈는요. 블록체인 구글 시대 끝날 것, 뭐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 경제학자 조지 길더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데요. 이분은 그 IT나 첨단 과학에 대해서 많이 그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블록체인이나 파생 상품이 만드는 새로운 그 규정이 나올 거다. 새로운 틀이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인터넷 글로벌 인터넷 얘기를 하면 구글, 뭐 구글링, 뭐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그 글로벌 인터넷이 구글로 이야기 되는데 그게 체계가 바뀐다. 그래서 기존 금융 시스템을 전부 다 바꿔버릴 것이다. 그래서 화폐 시스템들하고 금융기관들이 아마 공경에 처할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지금 앞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 왜 바뀌냐 하면 이더리움이 세레니티 단계를 했고 비트코인도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했죠. 그러니까 세레니티 단계가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넘어간 거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속도를 높이는 솔루션을 만든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 기술은 변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야지 될 시대가 된다. 그래야지 글로벌 금융이 돌아갈 시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슈가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도는 상승하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톡톡코인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